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27일 아침, 전 세계 시장이 막 개장하려던 바로 그 순간, 투자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든 핵폭탄급 뉴스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통신사 중 하나인 로이터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이 소식의 핵심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가 이란 군부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 유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군사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SMIC, 즉 SMIC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존재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과 한국을 바짝 추격하며 3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 기업입니다. 연간 매출만 약 1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 회사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SMIC는 중국이 기술적으로 미국의 견제를 뚫고 올라설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바로 그 바로미터 같은 기업인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SMIC가 지금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이란의 군사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세계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입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닙니다. 미사일을 정밀하게 유도하고 드론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며 군사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기술이 이란 군부로 넘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공장을 하나 지어준 것이 아니라 전쟁 능력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사건일까? 겉으로 보면 하나의 기업이 특정 국가의 장비를 넘긴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진 시점, 그리고 그 대상이 이란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보면 이 뉴스는 단순한 산업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미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봉쇄를 강화해온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그 모든 긴장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뉴스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조용히 진행되어 오던 거대한 흐름이 수면 위로 드러난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신호탄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훨씬 더 큰 변화의 방향을 읽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며 이 사건이 왜 단순한 뉴스가 아닌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의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과 전투기로 대표되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전쟁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거점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며 물리적인 충돌을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입니다. 폭발, 공격, 긴장,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뉴스까지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조용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전쟁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 패권 전쟁.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반도체 장비 수출을 차단하고 AI 기술과 자본까지 통제하며 중국의 기술 성장을 구조적으로 막아왔습니다. 위인해. 이 전쟁은 총과 폭탄이 아니라 규제와 기술, 그리고 공급망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오히려 훨씬 더 깊고 장기적입니다. 문제는 이 두 전쟁이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전선에서 별개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중동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군사 충돌이었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 산업 구조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SMIC 사태를 기점으로 이 두 개의 전선이 서서히 겹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군사적 적대국과 중국이라는 기술 경쟁국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순간 미국 입장에서는 이 모든 갈등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중동 전쟁과 미중 기술 경쟁을 따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군사 충돌과 기술 봉쇄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이 갈등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나 산업 경쟁을 넘어 전면적 전략 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 여러 형태로 펼쳐지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그 파괴력은 단순한 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는 바로 그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SMIC 사태가 던진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손에 쥐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와 기술 수출을 제한해 오면서도 겉으로는 이를 공정 경쟁과 기술 보호라는 틀 안에서 설명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와 산업의 문제로 접근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그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무역이나 산업 경쟁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로 재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MIC가 이란 군부와 연결되었다는 의혹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강력한 논리를 제공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실제로 충돌하고 있는 적대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한 문장은 그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도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규제와 제재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수출 규제가 국제 무역 질서나 기업 활동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논쟁적인 문제였다면 이제는 안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즉,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저항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맹국들에게까지 이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안보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긴장 수준은 한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상승합니다. 단순히 기업 몇 곳을 제재하는 수준을 넘어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겨냥한 구조적인 봉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술, 자본, 인력, 연구까지 모든 흐름이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경쟁을 제한하는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상대의 성장을 근본적으로 막는 싸움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명분을 찾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그 명분을 확보한 상태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분이 국가 안보라는 이름을 갖는 순간 앞으로 펼쳐질 압박의 강도와 범위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면 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번 SMIC 사태는 갑자기 터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거대한 포위 전략 위에 떨어진 마지막 퍼즐 조각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미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봉쇄의 그물을 촘촘하게 짜놓은 상태였고 이번 사건은 그 그물 위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입니다. 그 신호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 중 하나인 Applied Materials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중국, 특히 SMIC로 향하는 핵심 장비가 우회 경로를 통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벌금 규모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본보기를 세우기 위한 처벌에 가까웠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든 용납하지 않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AI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 칩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대형 사건이 적발되면서 관련 인물들이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의 규모는 수조 원대에 달하는 수준으로 단순한 개인 범죄라기보다는 사실상 국가급 거래에 가까운 흐름이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미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자본과 유통 경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즉, 물건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 물건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철저히 감시하는 체계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제는 산업을 넘어 학문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최근 글로벌 AI 연구학회에서는 논문을 제출할 때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연구와 지식의 흐름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사실상 원칙적 불허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의심이 있는 모든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를 하나로 연결해보면 흐름은 분명해집니다. 기술, 자본, 인력, 그리고 지식까지 이 네 가지 핵심 요소가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모든 길목을 차단하는 완전한 포위망이 이미 구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SMIC의 이란 관련 의혹이 터지면서 이 포위망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안보 전략으로 격상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그물을 치고 그 다음에 명분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이미 준비된 시스템 위에 이번 사건을 얹으며 훨씬 더 강력하고 정당화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중국이 외부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말로 첨단 반도체 기술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후아웨이가 공개한 최신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7나노를 넘어 5나노까지 도달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의 봉쇄를 뚫어낸 역사적 돌파라며 대대적인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야기 뒤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외 IT 전문 매체와 분석 기관들이 해당 제품을 직접 분해하고 칩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른바 5나노 칩이라는 것은 실제 5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존 SMIC가 운용하던 7나노 공정을 여러 번 반복하고 보정하는 방식으로 억지로 끌어올린 말 그대로 포장만 5나노에 가까운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초정밀 장비로 한 번에 깔끔하게 그려야 할 회로를 해상도가 떨어지는 도구로 여러 번 덧그리며 맞춰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의 효율성과 안정성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수율, 즉 하나의 웨이퍼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칩이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첨단 칩의 수율은 약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단순합니다. 100개의 칩을 만들면 그중 5개만 쓸 수 있고 나머지 95개는 그대로 폐기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100대를 생산했는데 그중 95대가 불량으로 폐기된다면 그 공장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자체는 가능하지만 비용과 효율이 완전히 무너진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의 칩을 완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은 명확합니다. 중국은 만드는 것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돈이 되게 만드는 것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첨단 기술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장 내부에서는 엄청난 분량과 비용 상승을 감수하며 억지로 생산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중국이 5나노를 돌파했다는 이야기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기술의 본질은 단순히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중국 반도체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결국 단 하나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바로 EUV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EUV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기술 세대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EUV란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의미하는데 반도체를 만들 때 실리콘 웨이퍼 위에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얇은 회로를 새겨 넣는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미세한 회로를 정밀하게 그릴 수 있는데 EUV는 현재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빛 중 가장 짧은 파장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칼날 중 가장 얇고 정교한 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칼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이 장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수십만 개의 부품이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초정밀 과학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 없이는 5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후 미국의 강력한 압력으로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고 협력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중국은 이미 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구시설에서는 EUV의 핵심 광원을 구현하는 데까지 도달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EUV 장비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광학, 소재, 정밀 제어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ASML조차도 초기 시제품을 만든 뒤 실제로 안정적인 생산에 투입하기까지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부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은 2030년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시간의 격차입니다. 기술은 돈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정밀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경쟁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이 EUV를 완성하기 위해 10년, 길게는 20년을 투자해야 하는 동안 이미 이 장비를 확보한 국가들은 그 위에서 다음 세대 기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EUV가 벽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접근 자체가 차단된 상태에서 시간까지 벌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도체 경쟁의 본질은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이 시간의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흐름을 보면 그 격차는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이제 숫자로 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성장처럼 보이던 중국 반도체 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핵심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 그리고 얼마를 다시 쏟아부었느냐입니다. SMIC의 최근 재무 흐름을 보면 이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실제로 남는 이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 겉으로는 몸집이 커지고 있지만 속은 점점 더 얇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마진율입니다. 제품을 팔고 나서 얼마가 순수하게 남는지를 보여주는 이 수치는 기업의 체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현재 SMIC의 마진율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뒤처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낮은 수율과 비효율적인 공정 때문입니다. 같은 칩을 만들더라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결과 이익으로 남는 부분이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본 지출, 즉 설비 투자입니다. SMIC는 공장을 유지하고 장비를 보완하고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다시 설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벌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벌자마자 다시 공장에 넣어야 겨우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장이 아니라 유지 비용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바로 삼성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하면서도 전체 매출 대비 일정 비율만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익으로 남겨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즉,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체력을 축적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SMIC는 투자를 멈추는 순간 공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차이는 결국 기업의 생존 방식 자체를 갈라놓습니다. 한쪽은 투자와 이익이 균형을 이루며 미래를 준비하는 구조이고 다른 한쪽은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원을 태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SMIC를 두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을 채우면 채울수록 바닥으로 새어나가는 저장고를 붙잡고 있는 상태, 돈을 넣어도 남지 않고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구조가 지속되는 한 겉으로 보이는 매출 성장만으로는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성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 반도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며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성장하고 있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중국이 7나노 공정에서 수율 문제와 비용 부담에 허덕이며 시간을 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삼성 일렉트로닉스는 이미 2나노 공정에서 의미 있는 수율을 확보하며 만들 수 있다는 단계를 넘어
돈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SK 하이닉스는 AI 시대의 핵심이라 불리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고 있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지 못하면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책임지는 핵심 부품이 바로 HBM입니다. 이 시장에서 이미 글로벌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점유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미래 산업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면 결론은 매우 명확해집니다. 현재 중국과 한국 사이의 반도체 격차는 단순한 1, 2년의 차이가 아닙니다. 공정세대로 따지면 최소 3세대, 많게는 4세대 이상 벌어진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이미 다음 세대로 이동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아직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도체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자원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흐름은 그 시간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들, 과연 중국이 이 격차를 극복하고 기적처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간극은 더욱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통찰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